거기 어르신, 위험하니까 무대 뒤쪽으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젊은 남성 스태프가 다급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과 짜증이 뒤섞여 있었다. 무대 뒤에는 오늘 전주 문화축제의 주요 공연이 준비되고 있었고,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는 데만 집중하고 싶어 보였다. 죄송하지만 이 지역은 공연 관계자만 출입 가능합니? 어르신은 관객석 쪽으로 돌아가 주세 그 말에 회색빛이 도는 단정한 단발머리를 한 75살의 여성 조순이 할머니는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마치 지금 일어나는 그 불편한 대응에도 흔들리지 않는 듯 보였다. 하지만 곁에 서 있던 손녀 지민이가 손을 꼭 잡아당기며 묻는다. 할머니, 우리 잘못 온 거야? 그냥 여기서 구경하면 안 돼? 조순이는 손녀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살짝 숙였다. 아니야, 지민아. 여기서 가까이 보면 공연 준비하는 모습도 재밌잖니? 조금만 기다려보자. 그 사이 스태프는 다른 동료를 불러 도움을 청했다. 저기. 어르신이 또 들어오셨는데 권한 없는 분 같아요. 얼른 나가시게 안내해야 할 것 같습. 그 동료는 눈살을 찌푸린 채 어깨를 으쓱하고는 한 걸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르신, 이건 우리 업무 규정이기도 하고 공연 준비에 방해가 되실 수 있으니 제발 이해해 주세. 나가셔야 할 것 같습. 그러자 주변을 지나가던 어떤 관람객도 웅성거리며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저기 할머니 뭐 하러 무대 뒤로 들어간 거야? 요즘엔 통제도 잘 안 되나 봐. 아무나 들어오나? 누군가는 작게 비웃으며 축제 관리가 엉망이네. 어르신이 왜 저기서 서성거려? 하고 말했다. 지민이는 그 소리가 들렸는지 할머니 손을 더 세게 붙들었다. 할머니,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봐. 조순이는 여유로운 미소로 손녀의 머리를 살며시 쓰다듬었다. 괜찮아, 지민아. 곧 정리될 거야. 마침 무대 담당 스태프 중 제복 차림의 여성도 나타났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목에 아이디 카드를 걸고 있었다. 그녀가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외쳤다. 저기 계신 어르신, 혹시 길을 잘못 찾으신 건가요? 여기 뒤편은 안전장비나 무대 설치물 때문에 위험해요. 네, 저도 알겠습. 여기서 공연 준비하는 모습이 궁금해서 잠깐 들어왔어요. 죄송합니. 그 말투는 분명 예의 바른 톤이었지만 스태프들은 할머니를 귀찮게 느끼는 듯했다. 여성 스태프는 매끄러운 표정으로 인솔 하려 하며 죄송하지만 빨리 나가주실 수 있을까요? 본격 리허설이 곧 시작돼서요 하고 요청했다. 알겠습. 부드럽게 대답한 후 할머니는 지민이의 손을 잡고 무대 뒤쪽에서 조금 떨어진 한쪽 길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축제의 화려한 주 무대에서 가까운 곳이다 보니 곳곳에는 다양한 공연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화려한 전통 한복을 입은 무용수들, 판소리 준비를 하는 소리꾼들, 북춤을 연습하는 팀까지 모두 긴장감 속에서 분주해 보였다. 할머니, 여기 많이 시끄러워서 귀 아프지 않아? 지민이가 물었다. 그렇지 않아. 이렇게 전통 문화를 배우고 연습하는 모습을 가까이서 보는 게 얼마나 소중한 기회니. 어릴 적에는 나도 이런 무대를 직접 보러 다녔단다. 그때 지나가던 또 다른 스태프가 한번 흘끗 보고는 본인 동료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까 저 할머니 나가라고 해도 계속 주변을 서성이네. 무슨 행사 관계자라도 되나? 동료는 비웃는 듯한 얼굴로 작게 대꾸했다. 설마. 그냥 호기심 많은 어르신이겠지. 이번엔 다행히 직접 쫓아내려 하진 않았지만 그들의 시선에는 불편함과 의심이 가득했다. 간간히 울려 퍼지는 방송 안내 속에서도 무대 밖은 일반인 출입 금지라는 공지가 수시로 들려왔다. 그러나 조순이 할머니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마치 자신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듯 오히려 무대 근처에서 공연을 앞둔 청년들이 나누는 대화를 유심히 듣고 있었다. 그리고 그 손에는 지민이가 꼭 매달려 있었다. 할머니, 다른 사람들은 왜 할머니가 여기 있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보이니? 아마 이곳이 안전 문제로 통제되는 구역이라 그렇겠지. 아무튼 기분 나빠하지 마, 지민아. 지민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왠지 할머니가 이런 시선을 받는 상황이 마음에 걸리는 듯했다. 보통은 온화한 할머니도 조금 화날 법한데 어째서 이렇게 차분하게 대응하는 걸까? 그것이 어린 지민이의 머릿속에서 의문으로 자리 잡았다. 어르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 이 구역에 그냥 서 계시면 안 돼요. 돌연 앞에 나타난 사람은 축제안전팀의 책임자처럼 보이는 남자였다. 키가 훤칠하고
목에 무정이를 차고 있었으며 제복에 붙은 이름표에는 박현수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딱딱한 표정으로 이어 말했다. 혹시 길을 잘못 찾아 이리 오신 거면 제가 안내를 해드릴 테니 빨리 나가시죠. 길을 잃은 건 아니지만 알겠습 어차피 공연 시작 전까지 지민이랑 이 주변만 구경하려 했거든요. 네, 주변 구경하시는 건 자유지만 무대 뒤로는 안 됩니 아시겠죠? 네, 알겠어요. 죄송했어요. 지민이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저 아저씨도 화난 것 같아. 원칙을 지키느라 그런 거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닐 거야. 하고 할머니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할머니와 지민이가 자리를 옮길 때마다 주변 스태프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건 사실이었다. 지금 이 축제는 전주의 대표 문화 행사로 여러 관광객과 지자체 인사들까지 대거 방문하는 큰 행사였다. 이날만큼은 어느 누구도 작은 실수도 용납하고 싶지 않아 보였다. 특히 격식을 따지는 사람들 눈엔 평범한 차림의 할머니와 어린아이의 조합이 무대 뒤를 기웃거리는 모습이 달갑지 않았을 것이다. 지민아, 우리 조금만 걷다가 저기 앉아서 쉬자. 할머니는 무대 측면에 마련된 벤치 쪽을 가리켰다. 거긴 그래도 막혀 있진 않고 일반 관광객도 잠깐쯤 앉을 수 있는 장소처럼 보였다. 그때 지나가던 한 관광객이 친구와 대화하며 작은 목소리로 비꼬듯 말했다. 이 축제에서 자원봉사자 나이 제한이 없다고 하던데 혹시 저렇게 나이 드신 분도 지원을 했나?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아닐까? 친구는 피식 웃으며. 설마. 그냥 구경하다가 길 잘못 든 걸 거야. 나 같으면 창피해서라도 얼른 도망갔겠다. 그 말이 지민이의 귀에까지 들려왔고 아이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할머니, 저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라 그래? 그러려니 해라.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우린 우리 할 일 하면 돼. 지민이는 답답한 듯 입을 삐죽 내밀었다. 할머니는 항상 그래. 왜 그렇게 모든 걸 참고만 있어?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닌데. 할머니는 손녀의 뺨을 가만히 쓰다듬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만 중얼거리듯 말했다. 이런 일로 흥분해서 큰 목소리를 내봤자 더 안 좋게만 보일 뿐이지. 그리고 곧 공연이 시작될 테니 공연에 집중하자꾸나. 그 순간 바로 옆 무대 세트 한쪽이 삐걱거리며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비켜 하고 소리를 질렀고 길게 설치된 조명 트러스트. 일부가 갑자기 덜컹거렸다. 한 무대 스태프가 다급히 달려가 아래쪽을 지탱하려고 했지만 이미 균형이 무너진 듯 보였다. 저기 무대 기둥이 제대로 고정 안 된 거 아니야? 누가 볼트 잠근다고 했는데 못했나 봐. 빨리 수습해. 이제는 공연이 시작되기 직전이라 무대 위에는 전통 춤을 추는 공연자들이 리허설 중이었고 조명이 흔들리자 비명을 지르며 우왕좌왕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스태프들은 필사적으로 기둥을 잡고 버티며 모두 내려가세요. 무대 위에 계신 분들은 대피하세요. 하고 외쳤다. 그러나 순간적으로 무대 왼쪽 일부가 푹 꺼지면서 한 무용수가 발목을 삐끗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아 하는 그녀의 비명에 다른 무용수들도 당황해서 무질서하게 몰려들었다. 비켜, 비켜. 응급처치가 필요해. 박현수 책임자를 비롯한 안전팀 스태프들이 우왕좌왕하며 달려갔지만 공연자들도 전부 당황한 나머지 질서가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뒤엉켜 빠른 대처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혼란만 커지고 있었다. 그 순간 할머니가 지민이의 손을 놓고 재빠르게 뛰어들었다. 마치 오랜 경험에서 체득한 확신이 있는 몸놀림 같았다. 할머니! 지민이가 놀라서 소리쳤지만 이미 할머니는 무대 아래쪽에서 부상자를 살폈다. 저기요, 일단 무대로 올라가려는 사람들 통제해 주세요. 주변을 비우고 다치신 분이 몇 분인지 확인부터 해야 해요. 그 말에 스태프 한 명이 인상을 쓰며 대꾸했다. 누구시죠? 위험하니까 물러나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대답했다. 주변에 남아있는 관객들을 최대한 떨어뜨려 놓으세. 지금 다친 분들은 간단한 응급, 처치가 필요합니. 119 불렀나요? 그건. 아까 누군가 연락하긴 했을 겁니. 구급차 도착 전까지 기다리면 늦어요. 우선 발목 삐끗한 분부터 의자에 앉혀서 다리를 올리고 냉찜질할 거 있으면 빨리 가져다 주세요. 그리고 트러스트 밑에 갇힌 분은 없나요?
그제야 스태프들은 그 말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곁에서 우두커니 서 있던 박현수 책임자도 일단은 상황이 급하니 할머니가 말하는 대로 사람들을 분산시키고 지시를 내렸다. 모두 들었죠. 군말 말고 일단 행동합시다. 무대 아래로 밀려난 구경꾼들 사이에서도 혼란스러운 소리가 퍼져나왔다. 저 할머니 뭐야? 갑자기 나타나서 지휘하고 있네. 어르신이 뭔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아. 저렇게 침착해 보이다니? 잠시 후 할머니는 발목을 다친 무용수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상태를 살폈다. 괜찮아요? 혹시 다리 쪽에 극심한 통증 있나요? 네. 조금만 움직여도 아파요. 지금 중요한 건 붓이 올라오지 않도록 조치하는 거예요. 스태프분, 붕대나 얼음팩 같은 것은 없나요? 여기 아이스팩이랑 압박붕대 있습니다. 좋아요. 다리를 살짝만 들어 올리시고 이렇게 감아드릴게요. 일단 임시로라도 지탱이 되게. 그녀의 손놀림은 능숙했고 무엇보다도 목소리에 전혀 망설임이 없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다른 무용수들도 우와, 응급처치 잘하시는 것 같아요 하고 수군거렸다. 한편 넘어지며 팔을 부딪힌 공연자 한 명이 살짝 멍이 들어 아파하는 모습이 보이자 할머니가 재빨리 확인했다. 팔은 이쪽으로 움직여보세. 괜찮나요? 조금 욱신거리긴 하지만 골절 같진 않아 보여요. 내려놓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는 게 좋겠네요. 괜찮으시면 잠깐 이 위치에서 대기하시고 병원 가서 정확히 검사받는 게 안전해요. 박현수 책임자와 다른 스태프들은 그냥 우왕좌왕하며 손만 떨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들어오면서부터 부상자 상태 파악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그리고 이어진 지시에 따라 관객들도 더는 무대로 몰려들지 않고 일정 거리를 두게 되었다. 구급차가 곧 도착한다고 합니다. 어느 스태프의 외침에 할머니는 크게 고개를 끄덕이며 외쳤다. 좋아요. 구급대원 오면 지금 이 부상자들부터 확인시키고 우선 이동이 힘든 분은 여기서 처치 받으세. 그리고 무대 세트는 더 이상 흔들림 없는지 지금 바로 확인하시고 안전을 위해 임시 방어벽을 세워주세. 그 순간 조금 전까지 할머니를 내쫓으려 했던 여성 스태프가 입을 떡 벌린 채 중얼거렸다. 어떻게 이렇게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하시는 거지? 박현수도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지만 곧 할머니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 덕분에 크게 다치는 사람 없이 잘 수습이 된 것 같아요. 그러자 할머니는 부상자들의 상태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살핀 뒤 비로소 안심한 듯 미소 지었다. 다행입니. 제때 다치신 분들 살폈으니 아마 큰 부상으로 이어지진 않을 거예요. 어르신 혹시 의료 종사자이신가요? 아니에요. 그냥 예전에 일하던 직장에서 이런 비상 상황에 대응할 일이 많아서요. 무대 근처에 몰려들었던 관객들 사이에서는 이제 와, 대단하다, 저런 능력이 있는 분이었다니 하는 탄성이 들려왔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저 할머니 왜 여기 있어? 라던 부정적인 시선들이 어느덧 경외심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지민이는 할머니 곁으로 달려오며 물었다. 할머니, 안 다쳤어? 사람들이 엄청난 일이라고들 하는데 괜찮다. 다행히 다들 크게 다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고. 지민이는 무서웠지. 아니, 할머니가 막 멋있어 보였어. 근데 할머니 어떻게 다들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그렇게 잘할 수 있는 거야. 할머니는 지민이를 안아주며 웃었다. 그냥 예전에 배운 게 있어서 그래. 그 무대를 뒤엎을 뻔했던 사고는 생각보다 빠르게 수습되었다. 주최 측도 긴급하게 안전점검을 다시 하기로 결정했고 잠시 공연을 중단하겠다는 방송 안내가 나왔다. 부상자들은 경미한 통증과 타박상 정도로 해결될 것으로 보였고 구급차에 타거나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관람객들도 대부분 놀랐지만 무대가 붕괴되어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일은 아니어서 안심하는 분위기였다. 어르신 정말이지 감사드립니. 안전팀 책임자 박현수가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냉랭하지 않았다. 아닙니. 이런 사고는 누구나 당황하게 마련이죠.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다행입니. 그러자 여성 스태프, 아까 무대 뒤에서 가장 먼저 할머니에게 나가라고 했던 사람, 또 다가와 죄송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어르신, 사실 저희가 아까 좀 실례가 많았죠. 공연장 뒤쪽은 워낙 통제가 필요해서 예민하게 반응했어요.
너무 죄송합니. 할머니는 손을 내저었다. 괜찮아요. 규정을 지키는 건 당연한 일이죠. 저도 무단으로 들어가서 죄송했어요. 그러나 거기 있던 다른 스태프들은 다 같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아닙니다. 절대 죄송할 게 아니세. 이 정도로 수습된 게 정말 다행이고 어르신 덕분이라는 걸 저희도 다 알고 있어요. 바로 그때 한 스태프가 스마트폰을 쥐고 어딘가 전화를 하더니 주변 사람들에게 작게 속삭였다. 혹시 알고 보니 예전에 유명했던 분이라는 말이 있던데 맞는지 확인 좀 해볼게요. 그러자 옆에 있던 커뮤니케이션 담당 스태프가 눈을 반짝이며 어떻게 유명한 분인데요? 하고 물었다. 예전에 재난구호나 구조 쪽에서 활동하셨다고 하던데 내가 직접 들은 건 아니니까 확실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반응 보니까 그냥 범상치 않으신 분 같아서. 그들의 대화는 조용히 이루어졌지만 결국 소문이 퍼지는 건 금방이었다. 저 할머니 어디서 구조 활동을 오래 하셨대. 대단하시네. 그냥 일반 어르신인 줄 알았는데. 하는 말이 슬슬 공공연히 떠돌았다. 공연 재개가 잠시 보류된 무대 근처에는 부상자들이 안전하게 옮겨진 뒤 한숨 돌리는 시간이 주어졌다. 박현수와 몇몇 스태프들은 이제 할머니에게 다가와 궁금함을 감추지 못했다. 어르신, 정말로 어디서 응급구조를 배웠나요? 아니면 의료 자격증이라도 있으신지? 저희가 워낙 덕분을 크게 봐서 궁금합니. 정식 의료인은 아니에요. 하지만 재난 현장에 투입되어 보건과 구조를 오랫동안 담당했었죠. 젊을 땐 군의관도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인연이 닿아서 여러 지역 재해 복구팀에서 일했었고요. 그러자 한 스태프가 혹시 어느 기관 소속이셨는데요? 하고 묻자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예전에 대한적십자사 재난관리본부 쪽에서 코디네이터로 있었습. 전국 여러 재해 현장 돌아다니며 응급구호본부도 세우고 현장에서 구조대랑 협력하기도 했죠. 이 말을 듣자마자 주변이 웅성거렸다. 헉, 적십자 재난본부 코디네이터는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런 대규모 현장을 지휘하는 포지션 아니에요? 완전 대단하신 분이네. 어떻게 여태 몰랐을까? 한 명이 조심스레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더니 인터넷 검색을 해보는 듯 했다 그러다가 곧 작게 외쳤다. 여기 기사봇의 19년 전 태풍 피해 현장에서 봉사단을 지휘한 조순희 코디네이터. 이름이 똑같아요. 사람들이 전화 화면을 들여다보고는 입을 떡 벌렸다. 이분 맞네. 맞아. 사진이 약간 젊었을 때지만 얼굴이 닮았어. 그러자 아까까지 굳은 표정으로 규정을 강조하던 박현수도 깜짝 놀라며 정말 그 전설의 분이셨나요? 그때 대규모 수해에서 구조작업 총괄하셨다는 분 이야기 들은 적 있어요? 하고 말했다. 할머니는 슬쩍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때는 좀 젊었으니. 지금과는 다를 때였죠, 정말. 저희가 어떻게 안 알아봤을까? 죄송합니. 지금까지는 그냥 어르신이라고 부르며 무례하게. 할머니는 오히려 손사래를 쳤다. 그런 호칭도 당연하죠. 저도 이제 어르신이 맞는걸요. 게다가 젊을 때와 다르게 지금은 은퇴하고 지방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답니. 그제야 축제장 내부의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다. 스태프들은 모두 존경의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봤다. 부상을 입은 무용수들도 어머 그런 분이셨구나. 진짜 감사합니 하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 심지어 주변에서 구경하던 관광객들도 할머니를 멀찌감치 바라보며 수군거렸다. 우리나라 재난구호 업계에 꽤 유명한 분이셨대. 이런 큰 축제에서 그런 분을 그냥 쫓아내려 하다니 스태프들 당황했겠네. 그러자 한 여성 관광객이 귀띔하듯 친구에게 말했다. 그러고 보면 사람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데 말이야. 맞아. 늦게 배운 도둑이 날 새는 줄 모른다고. 막상 위급 상황 오니까 다 우왕좌왕했잖아. 근데 저분만이 침착하게 대응해 주셨네.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이제 할머니가 잠시 벤치에 앉으려 하자 스태프들이 일제히 따라붙었다. 어르신, 괜찮으시면 저희가 안쪽 스태프 대기실로 모실까요? 거긴 조용히 앉아서 쉬실 수 있어요. 바빠 보이는데 굳이 그러지 않아도 돼요. 지민이랑 여기서 잠깐 휴식하고 있다가 집에 갈까 해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냥 쉬게 두면 안 돼요. 저희 입장에서야 너무 감사하고 죄송해서. 어떤 음료라도
아니면 저희가 먹을 거라도 챙겨드리고 싶습. 근처 스텝 둘이 북적거리며 간식을 가져오고 생수를 내밀자 조순이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면서도 결국 고마워하며 받았다. 옆에서 지민이가 신나 보였다. 할머니, 우리 이렇게 대접받아도 돼? 괜찮아. 이렇게라도 스태프들이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받자. 아직도 할머니가 대체 어떤 분이었는지 확신이 안 서는 눈치인 스태프들이 몇 명 모였다. 그중 한 명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근데 어르신 큰 사건 말고도 여러 군데서 활동하셨죠? 신문 기사 찾아보니까 그때그때 다른 지역에서도 활약하셨다던데. 네. 태풍, 홍수, 산사태, 때로는 지진까지. 여러 지역을 다녔죠. 아무래도 사람 목숨이 걸린 일이니까 항상 긴장 속에서 살았고요. 정말 존경스럽습. 제가 적십자나 재난구조 관련해서는 잘 몰라도 그 규모의 현장을 이끌 수 있었다면. 당시에도 굉장한 책임감이 필요했을 텐데요. 할머니는 살짝 지난 시간을 떠올리는 듯 눈동자가 잔잔하게 흔들렸다. 그렇죠. 처음엔 그 책임감 때문에 밤잠도 못 잔 적이 많아요. 그래도 함께 일했던 사람들과 서로 의지하면서 이겨냈어요. 그러자 박현수는 머리를 긁적이며 이번엔 완전히 다른 톤으로 말을 건넸다. 사실 저도 안전관리 업무를 맡고 있지만 위급 상황에서 이렇게 차분하게 대처하는 건 어렵더라고요. 많이 배웠습. 정말 부끄럽지만 방금 전만 해도 어르신을 내보내려고만 했었는데. 너드사 이렇게 중요한 분인지도 모르고 제가 중요한 분이라기보단 상황 대처가 조금 익숙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아까는 여러분도 혼란스럽긴 했지만 최대한 열심히 움직였잖아요. 덕분에 다행히 큰 사고 없이 끝났죠. 그때 옆에서 지켜보던 여성 스태프가 눈시울을 살짝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어르신, 저는 아까 무대 뒤로 들어오셨을 때 신분을 따지고 뭔가 뒷배경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굉장히 무례하게 굴었어요. 정말 죄송합니. 할머니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저도 여러분 일을 방해한 건 사실이니까요. 아닙니. 사실 저희가 너무 외형만 보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축제는 겉으로 보면 화려하고 정갈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어르신처럼 편한 옷차림으로 돌아다니시면 민폐로만 여겨졌던 거죠.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이런 큰 행사는 혼란을 막아야 하니까. 전혀 기분 나쁘지 않았습. 스태프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마음 한편에서 부끄러움과 안도의 감정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주최 측 관계자들도 한두 명씩 소식을 듣고 몰려들었다. 그들은 이미 할머니가 과거 대규모 재난 현장에서 구호 활동을 지휘했던 그 전설의 조순희라는 걸 확인하고 환대하고 싶어 했다. 어르신, 정말 반갑습. 이런 자리에서 귀한 분을 모시다니 영광입니. 아니요, 전 이제 그만 은퇴하고 시골집에서 손녀와 살고 있어요. 별것 아니에요. 그러자 행사 관계자는 곧장 무언가를 제안했다. 오늘 이 사고가 생각보다 다행히 크게 번지지 않았는데 어르신께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잠시 무대에 올라 축제 관람객들께 간단히 인사나 안전 관련 메시지를 전달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이고, 전 이미 다 지난 사람이에요. 굳이 그런 자리를 만들 필요 없어요. 하지만 어르신께 배우고 싶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 안전 지식이나 재난 상황에서 대처하는 방법 같은 걸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할머니는 잠시 시선을 지민이에게 돌렸다. 지민이는 할머니, 해! 할머니 되게 멋있었단 말이야. 하고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다. 에휴, 별다른 건 없지만 그래도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짧게라도 전해드릴 순 있죠. 그렇게 하여 임시로 짧게 편성된 안내 시간이 마련되었다. 주최 측은 곧 사고로 인해 공연이 지연된 점에 대해 사과드리며 재해 현장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조순희 선생님을 모시고 안전수칙 간단 특강을 듣는 시간을 준비했다라는 방송을 내보냈다. 관중들은 무대 근처로 모여들었다. 아직 무대가 완전히 재정비된 것은 아니었지만 안전하게 보강 작업이 끝난 뒤라 잠깐 사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는 안내도 나왔다. 무대 위로 조순희 할머니가 오르자 곳곳에서 어르신 화이팅! 멋있으세요! 같은 목소리가 들렸다. 이윽고 할머니는 마이크를 건네받고 차분한 목소리로 관객들을 바라봤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순희라고 합니.
오늘 공연 리허설 중에 조금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축제 스태프들과 여기 계신 분들의 협조 덕분에 큰 사고 없이 잘 수습됐습. 그저 다들 침착하게 협력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대형 행사에서 안전을 우선시해 주셨으면 합니. 그녀의 목소리는 특별한 기교 없이도 듣는 이들의 마음을 잡아 끌었다. 마치 정말 수많은 현장을 겪으며 얻은 담담한 진정성이 깃들어 있는 듯했다. 제가 은퇴 전까지 여러 재난 현장을 돌며 사람들을 구조하고 구호 물품을 나르는 일을 했습. 겉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준비와 대응만 제대로 하면 막을 수 있는 인명 피해가 많다는 걸 직접 체험했어요. 그래서 오늘 혹시나 도움이 된다면 아주 간단한 응급처치 요령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 이후 할머니는 구급상자나 붕대, 아이스팩 같은 간단한 도구를 활용한 응급처치법을 짧게 설명했다. 관객들은 몰입해서 듣고 곳곳에서 오 하는 감탄과 박수가 터져 나왔다. 스태프들도 뒤에서 환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강연이 끝나자 한 중년 남성이 손을 들었다. 저 잠깐 질문이 있는데요. 어르신께서는 왜 그렇게 훌륭한 경력을 가지셨으면서 지금은 은퇴하고 조용히 사시는 거예요? 그 질문에 할머니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다. 나이도 들었고 손녀도 돌봐야 하고 무엇보다 사람이 언제까지나 긴장 속에 살 수는 없으니까요. 나름대로 배웠던 경험을 지역 봉사나 작은 봉사 활동으로 보탬이 되고 싶어 하긴 해요. 그래도 오늘처럼 이렇게 와서 축제를 즐기고 싶어서 온 거랍니. 사람들은 큰 박수로 화답했다. 그리고 무대 뒤에서 스태프들이 슬며시 눈물을 훔치고 있는 모습도 보였다. 모두가 알 수 있었다. 처음에는 단지 나이 든 분이 왜 여기 들어왔어? 라고 무시했던 그 할머니가 얼마나 귀중하고도 소중한 사람인지를. 결국 전주문화축제 측은 할머니에게 특별히 감사를 표하는 짧은 세레모니를 열어주었다. 사과 꽃다발과 함께 감사패까지는 아니어도 간단한 상장 같은 것을 전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박현수 책임자는 직접 꽃을 건네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이번 일을 통해 저희도 많이 배웠습.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도 얻었고요. 어르신 죄송하고 또 감사합니. 할머니는 꽃을 받아들며 수줍게 웃었다. 과분하네요. 저는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러고 나서 잠깐의 자유시간이 주어졌다. 사람들이 어느 정도 흩어졌고 무대 보수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한두 시간이 걸릴 예정이라는 안내도 나왔다. 박현수와 다른 스태프 몇 명이 다시 할머니를 찾아와 조심스레 물었다. 어르신,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 오늘 하루 행사 기획에만 몰두하고 안전 문제나 관객 하나하나를 제대로 신경 쓰지 못했네요. 특히나 어르신께 그렇게 냉담하게 대했는데 혹시 마음 상하신 건 아니신지.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여러분도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죠. 축제는 크게 보면 여러 사람이 동시에 모이는 복잡한 자리잖아요. 통제를 강화하려는 건 당연해요. 전 이해해요.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던 여성 스태프도 얼굴이 벌개져서 말을 이었다. 사실. 저는 좀 더 개인적으로 사죄드리고 싶어요. 제가 연세 드신 분은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식으로 지레짐작을 했거든요. 축제라는 자리에 맞지 않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할머니는 부드러운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오해는 할 수 있어요. 제가 혼잡한 구역에 들어간 것도 사실이고 또 저나 지민이가 전통 공연 의상과도 전혀 어울리지 않았고요.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생긴 해프닝이라고 생각해요. 여성 스태프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연신 끄덕였다 하지만 어르신께서는 마음 상하지 않으셨다 해도 저희가 배워야 할 점이 확실히 있다고 느껴요. 앞으로 절대 누구든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않겠습. 그때 어딘가 쭈뼛거리며 서 있던 또 다른 젊은 스태프가 용기를 내어 한마디 했다. 저희는 사실 이렇게 큰 행사에 참여하는 건 처음이라 경력도 짧고 뭔가 자꾸 긴장되니까 안전과 규정만 중시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걸 오늘 깨달았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격려했다. 맞아요. 규정은 중요하지만 갑작스러운 상황에선 창의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말에 스태프들은 모두 한층 더 숙연해졌다.
이어 할머니는 지민이의 손을 잡고 우리 이제 슬슬 돌아가야겠다라고 했다. 지민아, 너무 지치진 않았어? 아니, 난 조금 더 구경하고 싶은데. 곧 공연 재개되면 볼 수 있을 거야. 그래도 걷느라 힘들면 지금쯤 축제장에서 밥도 좀 먹어야지. 마침 박현수가 반색하며 말했다. 어르신, 그렇다면 저희가 축제 푸드존 VIP 쪽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훨씬 쾌적하고 음식도 다양하게 준비돼 있습. 에이, 그렇게까지 VIP 안 그래도 돼요. 아니요, 제가 꼭 모시고 싶습. 오늘 일 겪고 어르신께 많은 걸 배웠는데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라도 표현해야죠. 옆에서 다른 스태프들도 거들었다 맞아요. 전주 비빔밥이랑 콩나물 국밥 등 다양한 음식이 준비돼 있으니 편하게 즐기시고 가세. 결국 할머니는 스태프들의 호의에 못 이겨 지민이와 함께 안내받으며 축제의 특별 음식 부스에 들르게 되었다. 그곳에 도착하자 다른 관람객들도 할머니를 보며 손을 흔들거나 작은 목례를 했다. 이제는 몰라보게 태도가 바뀐 모습이었다. 아까까지만 해도 왜 여기 계시냐며 비판적이던 사람들 중 몇 명은 아까 정말 멋있으셨어요 하고 직접 말을 걸기도 했다. 감사함이 별로 한 건 없어요. 그때 지민이가 배가 고팠는지 큰 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우리 빨리 밥 먹자. 저기 전주 비빔밥 맛있어 보인다. 그래, 가자. VIP존은 일반 관람객 구역보다 한적했고 음식 품목도 더욱 다양했다. 여성 스태프와 박현수가 같이 따라오며 자리를 잡아주었다. 어르신, 혹시 못 드시는 음식 있으세요? 제가 추천해 드릴 만한 메뉴가 몇 가지 있는데요. 저는 콩나물 국밥이나 비빔밥 같은 거 좋아해요. 지민이는 비빔밥 먹고 싶다 했고. 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 따끈따끈한 국밥과 알록달록한 비빔밥이 세팅되었다. 지민이는 숟가락을 들고 한바구음을 지었다. 와, 맛있겠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박현수가 작은 목소리로 할머니에게 물었다. 어르신, 정말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누가 봐도 다른 대형 행사에서도 이렇게 경험이 필요한데 더 활동하셔도 좋을 것 같아서요. 할머니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사실 조금 아쉬울 때도 있어요. 항상 몸이 어딘가를 향해 움직이려는 습성이 남아 있으니까. 하지만 내가 계속 프런트라인에 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재난 현장을 누비느라 한평생을 보냈거든요. 손녀와 추억을 쌓는 것, 그리고 평범한 일상의 안정을 느끼는 것. 그게 지금 제게 가장 큰 행복이죠. 그렇군요. 정말 존경스럽습. 어떻게 보면 크나큰 업적을 이루신 뒤엔 명예를 누리며 지내고 싶어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저한테는 평온한 삶이 곧 명예 같은 거예요. 재난이 없는 삶이야말로 제가 바라던 가장 큰 선물이기도 하고. 박현수는 그 말에 작게 웃었다. 정말 많이 배웁니? 음식을 어느 정도 먹고 나자 여성 스태프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어르신, 지금 남은 공연 준비가 또 한두 시간 정도 걸릴 것 같다고 하는데 혹시 그동안 저희 축제장에서 편히 둘러보시면서 쉬실 곳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아마 지민이가 벌써 피곤할 거예요. 한 바퀴만 더 둘러보고 집에 가려 해요 하고 말했다. 지민이가 아쉬워했지만 곧 그래도 가기 전에 전주 한옥마을에서 육아나 전통 과자 같은 거 사갈래 하고 들뜬 목소리로 외쳤다. 이때 박현수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다시 한번 정중하게 사과했다. 어르신, 제가 오늘 너무 실례를 많이 했습. 제가 개인적으로, 아니 축제 대표로 죄송함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죄송했습. 덕분에 큰 사고도 막을 수 있었고 저희 모두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 할머니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용서 구하실 거 없어요. 다 지나간 일이고 저도 이해해요. 사실 제가 이런 데 들어가면 의심받을 수밖에 없죠. 고맙습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챙겨주셔서. 관람객들도 하나둘씩 축제 현장으로 다시 몰려들었다. 무대가 정비되면 공연을 재개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근처에서는 또 다른 전통 공연 준비가 한창이었다. 빛깔 고운 한복을 차려입은 무용수들이 웃으며 다시금 무대 방향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지민이가 손가락으로 그들을 가리키며 할머니, 우리 마지막으로 저 공연도 좀 보고 갈까 하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지. 그러자. 옆에서 지민이가 신이 나서 예쁘다. 공연 시작하면 스마트폰으로 동영상도 찍어야지.
하고 소리쳤다. 공연이 재개되고 화려한 전통 무용과 음악이 울려 퍼졌다. 무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온해 보였다. 그러나 그 평온 뒤에는 불과 한두 시간 전에 위험한 사고가 일어날 뻔했다는 사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사고를 조용히, 그러나 단호한 행동으로 막아낸 할머니가 있었다. 주변에서 스태프들이 공연보다도 할머니 쪽을 더 눈여겨보는 눈치였다. 그냥 숨죽여서 어떻게 행동하시나 지켜보는 게 아니라 어떤 존경심과 호감 어린 눈빛을 보내는 것 같았다. 공연이 이어지는 동안 할머니는 지민이와 함께 웃으며 박수를 보냈다. 무대에서 힘차게 춤을 추는 젊은 공연자들에게도, 그들을 응원하는 관객들에게도, 그리고 자신에게 사과와 감사를 전해준 축제 스태프들에게도 고루 따뜻한 눈길을 보내는 것 같았다. 공연이 끝나갈 때쯤 시끌벅적하던 군중 속에서 지민이가 이제 슬슬 할머니 집에 가고 싶어 하고 조르자 할머니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래, 이제 가자. 오늘은 기대한 공연도 어느 정도 봤으니 충분하지? 박현수와 여성 스태프 그리고 몇몇이 아쉬워하며 따라왔다. 어르신 정말 오늘 감사했습. 혹시 저희 연락처라도 드릴 테니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 저희는 어르신께 또 배우고 싶습. 고맙네요. 그래도 제가 가끔 전주 시내에 올 일 있으면 인사하러 들를게요. 모두가 진심으로 인사를 건네고 할머니와 지민이를 배웅했다. 축제장 밖까지 자연스럽게 나오는 모습은 마치 중요한 귀빈을 모시는 것 같았다. 축제장 입구를 지나 걸어나가는 할머니와 지민이는 조용한 거리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이제 축제의 소음이 조금씩 멀어져 가는 듯했다. 가던 중 어느 조용한 길목에서 박현수가 급히 뛰어와 잠깐만 시간을 내달라고 청했다. 지민이는 응? 벌써 헤어졌는데? 하고 의아해했다. 아, 네. 잠깐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단둘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게 있어서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민이를 살짝 떼어놓고 혼자 박현수와 마주섰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다. 어르신. 전 사실 이 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늘 불안한 마음으로 일했어요. 오늘처럼 사고가 터지면 난감해하고. 그런데 어르신을 보면서 우선 사람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달았어요. 할머니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불안감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랬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불안을 어떻게 다스리고 또 어떻게 준비하느냐죠. 맞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아무리 배워도 현장이 딱 터지면 우왕좌왕하게 됩니. 오늘 사고 때도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어르신은 전혀 흔들리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도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많고 많은 현장 경험이 쌓이니까 자연스럽게 익힌 거죠.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건 혼자서 다 해결하려 들면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협력하며 역량을 모으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늘 현장에서 동료들을 믿으려 노력했어요. 박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앞으로 저도 많이 배우겠습. 그리고 혹시 정말 괜찮으시다면 종종 저희 팀 애들과 교류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게 정식 강의든 그냥 커피 한 잔이든. 아이고 난 너무 나이 들었고 체력도 안 돼서. 그래도 연락 주시면 한두 번 가볍게 조언해 줄 순 있지요. 그 말에 박현수는 밝게 웃었다. 감사합니.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 어르신께서 말씀해 주시는 현장의 지혜라는 걸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할머니는 담담히 웃으며 그래요 나중에 꼭 한번 지민이랑 놀러 올게요 하고 약속했다. 그러자 박현수는 잔뜩 신이 나서 큰 절을 할 듯한 자세를 취했다. 정말 고맙습. 오늘 하루 절대 잊지 않겠습. 그렇게 둘의 대화가 끝나고 할머니는 돌아가는 길로 향했다. 멀리서 지민이가 손을 흔들고 있었다. 할머니 뭐 하시는 거야? 빨리 와. 한 발 한 발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오랜 현장 활동이 떠올랐다. 나도 옛날엔 어린 대원들을 가르치면서 우리나라 곳곳을 다녔지. 하지만 이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시절이었다. 그럼에도 이렇게 가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 축제장 밖에 다다른 할머니와 지민이는 인파가 덜 몰리는 주택가 길을 따라 걸었다. 손녀는 여전히 조금 전 무대 사고에 대해 궁금한 게 많아 보였다. 할머니 아까 그 무대가 흔들릴 때 난 무서웠는데 할머니는 하나도 안 무서웠어? 할머니도 긴장했지. 근데 누군가는 먼저 움직여야 하잖아.
인정이 꽃보다 아름답다라는 말이 있지 않니? 사람을 살리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겁을 낼 틈이 없더구나. 지민이는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진 못했지만 그저 할머니가 대단하다는 걸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나중에 커서 그런 사람이 될래. 위험하면 바로 도와줄 줄 아는 사람. 그래, 지민아. 무엇이든 배울 수 있고 마음만 있으면 돕는 건 어렵지 않아. 집으로 가는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 둘은 함께 버스를 기다렸다. 햇살은 어느덧 부드럽게 기울고 있었다. 조용해진 거리, 잔잔한 바람소리, 축제장 쪽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음악 소리가 섞여 전주의 늦은 오후를 물들였다. 잠시 뒤 어깨를 툭 치는 느낌이 있었다. 돌아보니 아까 축제장 안에서 지민이와 함께 무용을 준비하던 청년 중 한 명이었다. 팔에 붕대를 감고 다소 조심스럽게 서 있었다. 혹시 가시는 길이신가요? 저, 아까 응급 처치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아이고, 다행히 심하게 안 다쳐서 다행입니. 네, 덕분에 공연은 못했지만 큰 부상은 아니래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할머니는 미소 지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멋진 춤 보여주세. 청년은 손을 흔들고는 네, 어르신. 건강하세요 하고 돌아갔다. 지민이가 그 뒷모습을 보며 감탄했다. 할머니를 감사해야 하는 사람이 진짜 많아. 오늘 할머니가 한 일이 그만큼 대단했나 봐. 뭐, 대단한 일이라기보단 그냥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뿐이야. 응, 그래도 멋있었어. 나도 평생 기억할 거야. 할머니 짱! 할머니는 손녀를 품에 안고 작게 웃었다. 고맙다, 지민아. 그렇게 버스가 도착했고 할머니와 지민이는 자리에 앉아 창밖으로 지나가는 전주의 거리 풍경을 바라봤다. 그 풍경 너머로 축제 현장은 아직 축제의 열기에 달아오르고 있을 터였다. 하지만 할머니가 바라는 건 지금처럼 평온한 일상이었다. 시끌벅적한 현장 대신 지민이와 함께 소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것이야말로 그녀가 선택한 삶의 가장 큰 보람이었다. 자신이 가진 경험을 또 한 번 누군가에게 전해준 것으로 오늘 임무는 충분했다. 그날 이후 전주 문화축제 스태프들과 행사 관계자들은 내부적으로 많은 개선을 논의했다. 어르신이나 어린아이, 혹은 외형적으로 특별해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판단하여 무조건 배제하기보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자는 움직임이 시작된 것이다. 박현수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은 바로 매뉴얼을 재정비했고 더 많은 응급구조 지식과 현장 대응 교육을 받기로 결정했다. 이 작은 사건을 계기로 축제장에는 조금 더 따뜻한 시선이 퍼져나갔다. 한편 조순이 할머니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이날을 특별하게 기억했다. 때로는 도시로 나와 축제를 즐길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수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보람을 느꼈던 날. 그리고 그날 마지막으로 전해 들었던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는 그녀의 마음에 오래도록 맴돌았다. 이 이야기를 읽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를 겉모습이나 배경만으로 판단했던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무심코 저 사람은 여기 어울리지 않아 라고 말하거나 단지 연세가 많다는 이유로 쉽게 무시했던 사람들 중에는 사실 엄청난 경험과 재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름니 평범하게만 보이던 이웃이 알고 보면 대단한 업적을 쌓아왔을 수도 있고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주변 사람들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그 가치를 간과하고 있을까요? 누군가가 보여주는 작은 손짓이나 말에 담긴 진심을 놓치고 있진 않은지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 겉보기엔 평범하지만 깊이 알고 보면 특별한 재능을 지닌 사람을 만난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그런 경험을 했는지도 모르겠습. 혹시 나는 무슨 일을 해도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셨다면 이 할머니의 이야기가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 우리는 누구나 타인을 오해하고 또 오해받으며 살지만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해보려 노력한다면 삶은 훨씬 따뜻해집니. 어쩌면 여러분의 곁에도 숨겨진 보석 같은 존재가 있을지 모릅니. 혹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 그 보석일 수도 있고요.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열린 시선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마음에 작은 계기가 되어주길 바랍니. 이 이야기는 끝났지만 할머니와 지민이 그리고 축제 스태프들의 변화된 인연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이어질지 그들의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언젠가 또 다른 축제장에서 아니면 전주의 어딘가에서 서로 조우했을 때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해 주세요.